여러분께 털어놓을 이야기는 30년 전 시작된 우리 가족의 비밀 이야기기입니다. 1995년 3월 15일. 제가 대학교 2학년이던 그날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엄마의 납골당에 모셔있던 유골함을 안방 옆 작은 방으로 옮기자고 하셨어요. 엄마가 생전에 혼자만의 공간으로 쓰시던 그 방으로요.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새벽 4시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중얼거리는 소리.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 잠이 깨서 조심스럽게 제 방 문을 열어보니 아버지가 엄마 방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앞에는 향이 피워져 있었고 아버지는 작은 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10분 정도였던 이 의식이 점점 길어져 한 달 후에는 30분, 2달 후에는 1시간까지 늘어났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 정각에 아버지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졌어요.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자주 혼자 중얼거리시곤 했죠. 엄마가 돌아가신 지 3년쯤 지났을 때 집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 방 문이 갑자기 잠겨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빠, 엄마 방 왜 잠갔어요? 아, 그냥 먼지가 많이 쌓여서 당분간 안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날 밤부터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집안 곳곳에서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3시경이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거실에서 슬리퍼 끌리는 소리, 그리고 엄마 방에서는 마치 누군가 서랍을 뒤지는 듯한 소리가 났어요. 겨울이 되자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밖에서 향을 피우고 계시는 걸 봤어요. 잠옷 차림으로요. 아빠, 왜 밖에서 그러세요? 감기 걸려요. 아, 하나야, 방 안에서 향을 피우니까 답답해서. 아버지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고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엄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드르륵 드르륵. 마치 누군가 방 안에서 무거운 가구를 끌고 다니는 소리였어요. 아빠, 지금 엄마 방에서 소리가 무슨 소리? 나는 못 들었는데. 하지만 그 소리는 매일 밤 계속됐어요. 더 선명하게, 더 오래. 호기심은 금기를 이기죠. 아버지가 회사에 일찍 출근하신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 방 열쇠를 찾아서 들어가 보자고. 집안을 샅샅이 뒤진 끝에 부엌 찬장 맨 위쪽 구석진 곳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어요.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열쇠가 차가운 게 아니라 따뜻했거든요.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꽉 쥐고 있었던 것처럼.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호기심의 문이 열린 이상 멈출 수가 없었어요.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거의 3년간 잠겨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올라왔어요. 썩은 듯한, 아니 곰팡이 같은 형용할 수 없는 악취였죠. 방 안은 예상과 달랐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엄마가 기르시던 난초들은 모두 말라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방 한가운데 놓인 검은색 유골함이었습니다. 원래 나무로 된 갈색 유골함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검은색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위로 이상한 것들이 놓여 있었죠. 촛불, 향,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들. 모두 엄마 사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모든 사진에서 엄마의 눈 부분이 빨간 펜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유골함 옆에 놓인 낡은 공책 한 권. 표지에는 일기라고 엄마의 친필로 적혀 있었죠. 일기장을 펼치니 익숙한 엄마의 글씨가 보였어요. 처음 몇 페이지는 평범한 일상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2월로 넘어가면서 일기의 내용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온다.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것 같다. 이상하다. 몸이 자꾸 붓는다. 특히 손과 발이.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냥 겨울이라 그렇다고 한다. 남편이 내 약을 바꿔놓은 것 같다. 원래 먹던 고혈압 약이 아닌 다른 알약이 들어있었다. 점점 엄마의 글씨가 흐트러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3월로 넘어가면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남편이 이상하다. 자꾸 내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한다. 감시당하는 기분이다. 은정 언니가 전화했다. 남편 회사 앞에서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고. 친밀해 보였다고 한다. 새벽에 남편이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날 거야. 누구와 통화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글씨가 심하게 떨려 있었어요. 이제 확신한다.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어떻게든 증거를 남겨야 한다. 이 일기를 보는 사람은 꼭 기억해줘. 내가 만약 갑자기 죽는다면 그건 사고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야, 내 아버지를 조심해. 일기장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날 저녁 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셨어요. 저는 일기장을 제 방에 숨겨놨지만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야, 오늘 엄마 방에 들어갔지?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향 냄새가 나거든. 그리고 문 앞에 발자국도 있고.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이제 다 말해야겠구나. 그리고 시작된 아버지의 고백. 엄마가 죽기 전 한 달 동안 우리는 계속 싸웠다. 회사에 같이 일하던 여자가 있었거든. 이민정이라는 동료였는데 가끔 늦게까지 같이 일하다 보니까 오해할 만한 일들이 생겼지. 엄마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내가 외도한다고. 그런데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어. 하지만 엄마는 믿지 않으셨지. 그래서 엄마가 자꾸 못 주무시고 신경질적으로 변하셔서 수면제를 드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반 수면제였어. 하지만 효과가 없다고 하셔서 더 강한 걸로 바꿨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심장에 무리가 가는 약이었나 봐. 난 정말 몰랐어. 그냥 잠이나 좀 자라고 한 건데. 엄마가 돌아가신 그날 아침에도 우리는 싸웠다. 엄마가 내 핸드폰을 뒤져봤다는 거야. 민정 씨와 주고받은 문자를 봤다고 하더라. 물론 업무 얘기였지만 엄마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봐. 큰 소리로 싸웠어. 엄마가 당신이 나를 미치게 만든다. 이제 못 참겠다고 하시면서 심하게 흥분하셨지. 나는 억울해서 화를 내며 회사로 가버렸어. 그게 마지막이었다. 아버지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그래서 매일 밤 사과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죄책감 때문인 줄 알았어.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지. 새벽에 잠이 깨면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 뭔가를 뒤지는 소리. 처음에는 집이 오래되어서 그런가 했는데 한 달 전에는 정말 큰일이 있었어. 평소처럼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방 안에서 큰 소리가 났거든. 쿵 하는 소리가. 너무 놀라서 문을 열어봤더니 유골함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 그리고 방 안이 완전히 엉망이었지. 화장대가 뒤집어져 있고 옷장 문은 다 열려 있고. 아버지가 손을 떨며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화장대 거울에 뭔가가 써 있었어. 빨간 글씨로 왜 나를 죽였어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방을 잠갔어. 그리고 밖에서만 기도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 오히려 더 심해졌지. 밤마다 집안 곳곳에서 엄마의 기척이 느껴져.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복도에서 걸어다니는 소리.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는 아버지가 말을 멈췄어요. 뭐가 있었어요? 엄마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처음 본 건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어. 새벽 4시에 평소처럼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시선을 느꼈지. 고개를 들어보니 복도 끝에 누군가 서 있었어. 하얀 잠옷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로.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처음에는 눈이 잘못 보는 줄 알았어. 하지만 그 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지. 그리고 엄마였어. 말을 걸어봤어. 미영아, 정말 미안해. 하고. 그런데 엄마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렸어. 그 다음 날부터는 더 자주 나타났어. 새벽에 잠이 깨면 침대 발치에 서 있고 기도할 때는 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어. 그런데 3일 전부터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 뭐라고요? 네가 나를 죽였어. 네가 그 여자를 택했어. 이제 내 차례야.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 수준으로 작아졌어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하나도 데려갈 거야 라고 했어.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야, 너는 이 집을 떠나야 해. 당장 오늘 밤이라도. 하지만 저는 도망갈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혼자 둘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급히 대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오컬트나 귀신에 관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책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죠. 그때 생각난 게 고등학교 동창 김지영이었어요. 지영이의 할머니가 유명한 무당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지영이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하니 할머니를 한번 모셔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그런 일에는 정말 능하셔. 특히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 달래는데 말이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무당 같은 사람을 집에 들이는 걸 반대하실 것 같았거든요. 아빠 혹시 무당 아니 영능력이 있는 분한테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무당? 그런 미신적인 걸로 뭘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이 더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엄마가 너무 무서워졌어. 지영이의 할머니 무당 박순자는 70대의 작은 체구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죠. 어머, 이 집에 한이 너무 깊구나. 할머니는 우리 집 대문 앞에 서자마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집 안에도 들어가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아세요? 기운이 너무 무거워. 이 집에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있어. 그리고 그 영혼이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군.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할머니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참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이 영혼이 3년 동안이나 여기 머물러 있었구나. 할머니가 엄마 방 앞에 서시더니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 아니야, 이건 그냥 심장마비가 아니야. 이 영혼이 너무나 억울해하고 있어. 할머니가 눈을 감고 뭔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왜 나를 믿지 않았어? 그건 할머니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엄마 목소리였어요. 미영아, 그게 너냐?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철수야, 너는 왜 나를 버렸어? 할머니를 통해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나 슬펐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너무 괴로웠어.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3년 동안이나 나 혼자 여기 있었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야? 엄마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매일 밤 너희들을 지켜봤어. 내가 없어도 잘 살아가는 너희들을 그런데 아무도 내 억울함을 풀어주려 하지 않았어. 엄마 저희가 몰랐어요. 제가 울면서 말했어요. 하나야 내 딸 너마저 아빠 편을 들 거야? 아니에요, 엄마. 저는 진실이 뭔지 알고 싶어요.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잠깐 이상해. 이 영혼이 말하는 게 뭔가 이상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기운이 안 느껴져. 정말요? 응. 이 남편은 평생 아내 한 사람만 사랑한 사람이야. 그런데 왜 이 영혼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지? 할머니가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누군가 거짓말을 했구나. 의도적으로 이 부부 사이를 이간질한 사람이 있어. 할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엄마 일기에 나온 은정 언니를 찾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연락해본 결과 최은정이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었어요. 최은정 씨와 만났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미영이한테 복수하려고 그랬어. 복수요? 20년 전에 내가 좋아하던 남자가 있었거든. 바로 내 아버지야. 우리는 대학교 동창이었는데 내 엄마가 나타나서 그 남자를 빼앗아 갔어. 최은정 씨의 얼굴에는 여전히 원망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제보를 하신 거군요. 미영이가 의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조금만 부추기면 스스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지. 정말 바람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도록 여러 번 전화했어. 그런데 이렇게 빨리 죽을 줄은 몰랐어. 조금 더 오래 고통받게 하려고 했는데. 최은정 씨의 차가운 미소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놨어요. 역시 그랬구나. 내가 느낀 게 맞았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 이 영혼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해. 그래야 이 한이 풀릴 거야. 그날 저녁 할머니가 다시 엄마의 영혼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미영아, 이제 진실을 들어봐. 할머니를 통해 최은정의 거짓말과 아버지의 진심을 모두 전해드렸어요. 그게 정말이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엄마. 아빠는 평생 엄마만 사랑하셨어요. 철수야, 정말로 나만 사랑했어? 그럼. 하나님께 맹세해. 나는 평생 너만 사랑했어. 지금도 너만 사랑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엄마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그럼 내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엄마, 아빠도 엄마만큼 괴로워하셨어요. 매일 밤 사과하시면서. 철수야, 미안해. 나도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 영혼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 3년 동안 잘못된 생각으로 괴로워했다는 게 너무 충격인가 봐. 하지만 진실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진실을 아셨는데 왜 아직도? 응, 이상해. 보통은 진실을 알면 한이 풀려서 떠나는데. 할머니가 더 깊이 들어가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아, 이거. 이 영혼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구나. 뭔가요? 이 영혼이 외로움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어. 3년 동안 혼자 있다가 이제야 가족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는데 또 혼자 가는 게 무서운 거야. 할머니를 통해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가 더욱 슬펐어요. 나는 3년 동안 너무 외로웠어. 이제야 너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혼자 가라고 하는 거야? 엄마. 하나야, 철수야, 나를 또 혼자 보내지 마, 제발.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건 좀 복잡한 경우야. 이 영혼이 너무 오랫동안 여기 있다 보니까 이곳에 너무 강하게 붙어 있어.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커서 떠나기를 거부하고 있어.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엄마의 영혼이 진실을 안 후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부터 집안의 이상한 현상들이 더욱 심해졌어요. 전등이 깜빡거리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고 물건들이 혼자 움직이기도 했어요. 할머니, 이게 왜 이래요? 진실을 알았는데 더 심해지잖아요. 그게 이 영혼이 이제 자신의 힘을 깨달은 것 같아. 3년 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거지. 할머니도 당황스러워하셨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영혼이 이제 가족들을 자기 곁에 붙잡아두려고 한다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이 영혼이 3년 동안 너무 외로웠거든. 이제야 가족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 그래서 할머니가 말을 멈췄어요. 그래서 뭐요? 가족들을 자기 세계로 데려가려고 할 수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날 밤 정말로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 3시경 갑자기 집안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요. 하지만 밖은 조용했어요. 모든 전등이 일제히 깜빡이기 시작했고 집안 곳곳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소리들 사이로 엄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철수야. 하나야. 엄마한테 와. 우리 함께 있자. 목소리가 집안 어디서나 동시에 들려오고 있었어요. 마치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것처럼요. 할머니. 저는 급히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당장 집을 나와. 위험해.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저희는 급히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다른 무당 두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이 영혼이 너무 강해졌어. 세 분의 무당이 함께 우리 집 앞에서 구판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내 한을 알겠다. 하지만 이제는 가야 할 때야. 싫어. 나는 안 가. 3년 동안 혼자 있었는데 이제야 가족과 함께 있게 됐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집안에서 울려 퍼졌어요. 가족들을 괴롭히면 안 돼. 그들도 살아야 해. 괴롭히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함께 있고 싶을 뿐이야. 95시간 동안 계속됐지만 엄마의 영혼은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저항했죠. 이건 보통 방법으로는 안 되겠어.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다른 방법을 써야 해. 하지만 그 방법은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해. 할머니가 제안한 방법은 가족들이 직접 엄마를 설득하는 것이었어요. 영혼도 결국은 감정을 가진 존재야. 가족의 진심 어린 말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반드시 해질녘에 그리고 엄마가 가장 사랑했던 장소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엄마가 가장 사랑했던 장소는 집 뒤뜰의 작은 정원이었어요. 엄마가 생전에 직접 가꾸시던 장미 정원이었죠. 해질녘 저희는 정원에 모였어요. 할머니가 향을 피우고 엄마의 영혼을 불러내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나와. 가족들이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해. 잠시 후 주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엄마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왜 나를 보내려고 해? 할머니를 통해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서러움으로 가득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하지만 너는 이제 편히 쉬어야 해. 쉬라고? 3년 동안 혼자 있었는데.
그래서 더욱 그래야 해. 너는 충분히 고생했어. 이제는 평안한 곳에서 쉬어야 해. 제가 이어서 말했어요. 엄마, 저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있으면 엄마도 저희도 모두 괴로워요. 하나야. 엄마가 정말 저희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저희가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도 진정한 평안을 찾으세요.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들어줄래?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엄마. 내가 정말 죽기 전에 하지 못한 말이 있어. 뭐예요? 철수야, 하나야. 사랑한다는 말이야. 내가 의심하고 화내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못했어. 아버지와 제가 동시에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철수야. 너를 믿지 못해서. 그리고 하나야, 너를 무서워하게 만들어서. 엄마, 저희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 더, 내가 기르던 장미들 계속 돌봐줄래? 그 장미들이 피면 내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줘. 네, 엄마. 꼭 돌볼게요. 그럼 이제.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이제 진짜 안녕이구나. 안녕히 가세요, 엄마. 편히 쉬세요.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 말과 함께 차가웠던 공기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은은한 장미향이 풍겨왔어요.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이상한 현상들이 멈췄어요. 엄마 방을 다시 열어보니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검은색으로 변했던 유골함도 원래의 갈색으로 돌아와 있었고 빨간 펜으로 칠해졌던 사진들도 깨끗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말라 죽었던 난초들이 다시 싹을 틔우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끝난 거죠? 응, 이제 끝났어. 이 영혼이 완전히 떠났어. 평안한 곳으로 갔을 거야. 할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아버지는 그날부터 새벽 4시에 기도를 멈췄어요. 대신 저녁에 엄마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오늘도 잘 보냈어. 하나가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 더 이상 사과의 기도가 아니라 일상을 나누는 대화였어요. 며칠 후 저는 최은정 씨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경찰과 함께였어요. 엄마의 일기와 증언들을 종합한 결과 최은정 씨의 행위가 엄마의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 내려졌거든요. 이제 와서 무슨. 당신이 한 일의 결과를 책임져야 해요. 엄마는 3년 동안 괴로워하셨어요. 최은정 씨는 결국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비록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었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죠. 그리고 엄마의 무덤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미영아, 정말 미안해. 내 어리석은 질투 때문에 너와 내 가족을 그렇게 괴롭게 했어. 그날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죠. 마치 엄마가 용서한다는 신호 같았어요. 몇 달 후 저는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도 저를 받아주었어요. 과거는 과거야.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아버지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계시지만 이제는 정말 평화로워 보여요. 가끔 엄마 방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책을 읽으시기도 하고 엄마의 난초를 정성스럽게 돌보시기도 해요. 그리고 뒤뜰의 장미정원은 이제 정말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어요. 엄마가 생전에 가꾸시던 것보다도 더 예쁘게요. 장미가 필 때면 정말로 엄마가 그곳에 있는 것 같아요. 향기로운 바람과 함께요. 저는 이제 제 아이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해줘요.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다만 오해 때문에 잠시 화나 있었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리고 매년 엄마의 기일에는 가족이 모여서 엄마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해드려요.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 그리고 깨끗하게 구운 김. 그럴 때면 정말로 엄마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하고 평화롭게. 박순자 할머니는 그 후에도 종종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이 집에 이제 정말 좋은 기운이 돌고 있어.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이.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가족들의 진심 때문이지. 영혼도 결국은 사랑으로만 달랠 수 있어. 3년 전 새벽 4시에 시작된 비밀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게 있다면 진실은 때로는 늦게 밝혀지지만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시간도 심지어 오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믿고 의심할 때는 직접 대화하는 것이에요. 만약 엄마와 아버지가 그때 좀 더 솔직하게 대화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저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때로는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씩 꿈에 엄마가 나타나세요. 생전의 그 따뜻한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며 하나야, 잘 살고 있구나. 엄마는 정말 행복해.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를 자유롭게 해줘서. 그런 꿈을 꾼 다음 날 아침이면 항상 장미향이 집 안가득 퍼져 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엄마는 정말 평안한 곳에서 편히 쉬고 계시고 멀리서나마 저희 가족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요. 3년간의 한과 원망은 사랑과 용서로 치유되었고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새벽 4시는 이제 더 이상 공포의 시간이 아니에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희망의 시간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항상 진실되게 대화하세요. 의심보다는 믿음을, 원망보다는 용서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깨달음입니다.